오랜만에 허재무 씨 돌아왔는데 2주에 네. 한 장면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2주에 한 장 오늘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뽑아왔습니다. 호수위의 달 그림자 쫓아가다 빠져 죽는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발만 발만 호수에 들어가면 동상입니다. 동상.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문학 구절을 읊는 느낌으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면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소장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 보좌진들이 그걸 막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였지만 그거를 한 20여 명 내외의 의원들과 그 비상계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그게 뚫려버렸으면요. 지금 경향신문사 단전 단수 언론사 출입 금지예요. 구교영 기자 B1 벙커에 가가지고 통닭구이 되는 거예요. 통닭구이 아닙니다. 닭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다른 짐승입니다. 그게 더 지금 모독자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있어 저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네. 봤더니 요즘 성경책 읽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이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신 거에서 착안을 한 거냐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창틀 사이로 보면은 달빛밖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책과 본인의 처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이거를 좀 섞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라는 그 달의 이상한 그림자를 쫓았다가 본인이 그 내란죄라는 호수에 푹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반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아직 그 윤석열 물이 덜 빠졌어. 왜요? 거기에 뭐 달빛 창가에 성경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제가 보면 술이 덜 깬 거예요. 술이 덜 깨가지고 그 유명한 중국의 시성 이태백이 달 따러 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잖아요. 딱 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의미부여를 깊이하면 안 된다. 아직 술이 덜 깼다. 알코올이 완벽하게 빠지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금주를 하셔야 된다. 아직 3주밖에 안 지나서. 네, 그렇죠. 아직 덜 빠진 거죠. 오늘은 좀 이제 재미있고 약간 유익하긴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가 전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하고 명태균 씨가 2022년부터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복원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나경원 의원을 해임했다는 기사를 명태균 씨에게 공유하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 이랬다는데 야 이거 무슨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나경원을 싫어한다라는 거를 김진태 지사나 명태균 씨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들은 소문 가지고 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까지 보내준 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두 사람에게 나 진짜 나 나경원 싫어해.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즈음인지 그 이후인지 정확히 시점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나경원 그 의원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뭐 얘기들 우리가 술 먹으면서 많이 했잖아요. 그 이야기 정말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추론하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때 나왔던 이야기. 원래 김진태 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맹폭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컷오프 됐다가 다시 강원도지사 경선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딱 여기에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실이라다라는 우리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냥 명태균 씨가 김진태 데리고 김건희 여사 찾아갔다. 그래서 이제 김진태 지사가 공천을 결국에는 받았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그때 김건희 여사의 면접을 보지 않았을까? 여기 제 추측과 상상이에요. 면접 질문은 딱 하나지. 나경원 싫어해 좋아해?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야. 어디서 불려가지고 저걸 물어보는 거는 싫어한다는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합격 경선 붙여줄게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과 그리고 도지사 지자체장인데 이분이 영부인하고 사적으로 카톡 주고받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 아니면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었나요?
VVVVIP 아니라 그 위에 네. 영부인 이외에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렇죠. 국무위원급의 사람이기도 그리고 하고 경호처를 본인이 좌지우지했다. 그럼 경호처는 누구를 경호했다는 겁니까? 김건희 경호했다는 뜻 아닌가요? 경호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 조선시대 갑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 내금이 장에게 명령을 내는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요. 네. 사실상 왕이라는 설명이신 건데 저는 이쯤 되면 제가 하나 풀게요. 뭐 하나 풉니까? 나옵니까? 푼다. 네, 다른 휴가 방송에서는 가시니까 뭐 하나 네. 놓고 가셔야죠. 풀고 가야지. 안 푼다고 내가 했었는데 어. 하나 풀고 갈게요. 그냥 이것도 소문이에요. 소문. 네. 김건희 여사랑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느냐. 그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오.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느냐.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오래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한 게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아무튼 2010년대 초반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랑 소문이에요. 이거 소설 속의 창작. 네. 내가 그냥 달빛을 보고 생각을 한 건데 그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당시 검사가 사귀었어요. 사귀면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조윤선, 나경원 이 자신이 아끼는 그 후배들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주러 간 거야. 내가 만난 사람이다. 어떤지 한번 네. 봐라. 뭐 그럴듯하죠. 지금. 원래 여자 눈이 더 그렇지. 좋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4명이서 저녁을 먹고 막 이제 즐겁게 놀고 김건희 여사가 먼저 갔대. 가가지고 이제 나경원, 조윤선, 윤석열 이렇게 셋이 앉아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어떠냐? 맞다 이랬대. 그때 이제 조윤선 의원은 뭐 괜찮네요. 네, 잘 어울리시고요. 막 그랬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빠 왜 저런 사람하고 사귀고 막 이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비평을 했다는. 소문인 거죠, 처음에 네. 그래가지고 그게 김건희 여사 귀에 들어가서 이제 나경원은 이제 그때부터 안 돼. X표. 야. 이제 그렇게 쳤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결국 그런 얘기들을 김건희 여사가 접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당연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아. 부정적인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약간 좀 이렇게 배알 없는 사람 같은 느낌도 드는 게 그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접견을 다녀왔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렇죠. 함께.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꼭 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갔다 와서 이런 기사를 마주하면은 약간 현타 오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니 저기 나경원 의원이 김건희 씨와 관계가 안 좋은 거지 윤석열과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그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 그때 뭐 저기 아까 이야기한 뇌피셜 이야기하니까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경원 씨가 김건희에게 학교 어디 나왔을까요? 저도 서울대예요. 뭐 있지 않습니까? 경영대학원 이런 이야기했다라는 뭐 썰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 아닌 것 같아요. 이념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념이 없는 것 같다. 대다수 사람들을 네. 만나면은 특별한 이념이 없는데 집안도 좋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정치적 출세를 위해 가지고 정당을 택할 때 본인의 이제 인간관계의 친화력 때문에 국민의힘을 택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독재자의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게 유행이니까 그 시대에. 그다음에 또 재벌 쪽의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게 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깝게 지내던 분이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정치해야지. 한나라당 쪽에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솔직히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수를 거의 못 만나봤어요. 보수가 아니더라고. 저분 진짜 양비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보수에 기반한. 이런 분들이 뭐 시류를 잘 읽는다고 해야 될 지금 상황이 그러한 건지도 잘 헷갈리긴 하지만은 여하간 그 나경원 의원도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다음 행보가 뭔지 이제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번에 찾아가고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중 메시지를 보냈죠.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아유 그래 다행이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날 싫어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한 게 증명이 됐구나.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자기를 이제 호출한 것이.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안 본 지 꽤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2023년에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네.
내가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그 내 뜻 아닌 거 알지 않냐고. 그래서 일부러 나경원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과거에 여러 가지 오해를 풀지 않았을까. 옆에서 막 왜 불렀어? 막 이럴 뿐이 없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갔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대표라든지 대선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진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의지와 여론과 민심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당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면 당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 나가려도 그분들 지지를 받아야 그렇지. 어느 정도 네. 성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뜻에 맞는 행동과 메시지를 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 정치적인 노림수에 뭐 메시지라고 전달을 했는데 나치 이야기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 권성동, 권영세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김문수가 이렇게 뜨니까 네. 본인도 뭔가 이렇게 워딩을 좀 세게 나가야겠다 이런 뭐 욕심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답변이 제한됩니다. 제한되시네요. 이게 제한된다는 제한됩니다. 말이 네. 어제부로 굉장히 군인 용어가 아니고 민간 사회과 침투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네. 정성절 초장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양보를 하지 마세요. 이게 밈으로 쓰이면 안 되네 진짜. 아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었는데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대통령님 배로 이제 구치소로 간답니다. 네. 유행이에요, 유행. 쉽게 말하면 그 나치 이야기 나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 이야기니까 그게 느낌은 저는 뭐 초콜릿이나 땅콩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 코 밑에 수염이 자랍니다. 딱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안 돼. 나의 반찬 투쟁. 나의 반찬 투쟁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검은 셔츠를 전부 다 입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극우의 순교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받는 이미지로 간다. 그래서 정통 진짜 한국의 파시스트로, 히틀러즘의 예. 시조가 되는 거죠. 네. 그 중도 진보 쪽 우리 방송이나 그쪽의 성향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 나경원 의원의 행보와 메시지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으로 뜨는 보수 유튜버 분들 그리고 거리에 있는 분들은 네. 상당히 지금 환호하고 편들어주고 칭찬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발언들. 극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자꾸 이제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가진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가 제약되는 점도 없지 않은데 아까 이제 우리 허재무 씨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죠. 최근에 누굴 만난다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일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봤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농객 조갑재 다툼의 조갑재 대표 봤다는 거고 세 번째로 유인태 전 의원을 봤다는 건데 우리 박진영 원장님 유인태 의원을 왜 봤을까요? 글쎄요. 졸다가 만나셨나? 도서관에서 졸다가 만나셨나 두 분이? 근데 그 중도 확장성 부분에서 상대 진영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요. 정통 보수를 만나셔야 돼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동훈 대표도 별 이념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고위 관료로서 엘리트 검사 생활하다가 정치권에 온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적이고 확장성을 저는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뭐 조갑재 씨가 정통 보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규재 씨 정도는 정통 보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주의자라든가 또는 민족주의, 약간은 그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정통 보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복고일 씨 옛날에 생각나는 게 공병호 씨는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병호 씨도 옛날에는 시장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론자에 제일 지금 활발하게 활동해요. 반체제이사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 계속 올려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제일 심해.
한국의 정통 보수는 저는 이회창 총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훌륭한 분이죠. 품격과 그다음에 법치주의 기반의 법치주의, 국가주의적 사고를 맞아요.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만나야죠. 저는 박진영 원장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경험을 하고 뭐 본인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게 누구를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고 이걸로는 안 될 것 안 같아요. 된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거든요. 어르신들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 듣는 건 좋은데 이분이 일반 국민의 삶을 모른다니까. 안 그래요? 살아온 삶을 봐보세요. 강남에 제일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검사 생활하면서 대접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는 초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어요. 그것도 빠르게. 네. 이분이 과연 대리운전 이용해 봤을까요? 술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네. 대리운전 하는 분들이 이 추위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안공항에서 그렇게 참사를 당하신 분들 유족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가 그것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런 다양한 체험의 삶의 현장을 누벼야 되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서 문자하고 누구 만나러 밥 먹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사진 찍고 이거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평가받고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워요. 정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정답인 게 그게 이른바 보수들이 가져야 될 온정주의라는 거예요. 온정주의. 네. 진보는 이거를 포괄적 복지로 풀려고 하고요. 보수는 온정주의, 기부문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걸 맞습니다. 풀려가는 게 정통 보수의 입장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즉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당 주제가 없어서 제가 또 일부러 하나 꺼내가 싶은데 임종석 실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친명 비판, 친문 비판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 대권 주자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시장주의를 하겠다. 케인주의를 하겠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일 안보 중심으로 하겠다. 아니다. 균형 자론을 하겠다. 그럼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이렇게 끌고 갈게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그 자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기교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야의 많은 주자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게 길에 다니면 한동훈 나와라 이런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당원 일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 일동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옛날에 우리 해방 직후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공산주의자 박헌영 나와라 전국에 플랜카드 붙였대. 그런 느낌인데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좀.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라는 올드해요, 거죠. 올드해. 뭔가 좀 이렇게 자발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올드하다 보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주는 묘한 게 있는 건데 본인이 아젠다를 이야기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입지가 굉장히 작고 세력이 동력이 좀 딸리지 않나요? 활동하기가 대단히 제한적이죠.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한 3등, 4등 뭐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있고 네. 본인들은 국회에서의 의원 숫자가 늘어났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의원 숫자가 세력화됐고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분들 몇몇을 좀 살펴보면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거나 이 사람까지도 한동훈을 돕는다고? 한동훈 만만치 않겠네? 이런 분은 특별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정체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을 대단히 낙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쪽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 중에는 활동을 시작할 거는 맞아요. 같은데. 김상우 의원이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번 주에 어제랑 목요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면 신문 받는다.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됐고 허황된 것이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다. 그거를 반대한 나 한동훈 스토리가 있다. 다시 돌아온다. 그 명분을 갖고 내가 국민의힘과 보수를 뭐 건전하게 건강하게 바꾸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당대표 됐을 때 63% 얻었다. 그렇죠. 그때도 내가 윤석열하고 그냥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고 각을 세웠는데도 63% 얻었다. 네. 당원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나가면은 김문수, 홍준표 다 정리하고 내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선 후보 될 거다라고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나리오 자체가. 근데 이제 그때랑은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대통령 탄핵과 보수가 완전히 지금 극단적으로 서로 흥분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과연 당대표 깜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깜 이거 판단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는 당원들이 지지할 거야. 내가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많아.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장수환님 말씀대로 실제로 한동훈 그 전 대표의 그 대권 주자 지지율이라는 게 한때는 뭐 20% 가까이 됐다가 엄청 잠식이 돼가지고 1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당내 1등도 아니고 3, 4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자력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열거했던 뭐 김종인이라든가 조갑재라든가 김사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공통분모가 있냐면 이준석 의원하고 사실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연대론 이야기.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실로서 이준석 대표가 김문수 같은 사람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한동훈이 나갑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한동훈도.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서 특히 나는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 네. 한동훈을 왼쪽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검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을 오른쪽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윤석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에요. 아바타였어요. 근데 아바타였는데 그게 왼쪽 아바타인지 오른쪽 아바타인지 우리 궁금한 거야. 이걸 차별화시켜가지고 자신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네. 양쪽 모두로부터 저는 지지를 잃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돈 받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고급지게 표현하자면은 윤석열의 법치주의와 한동훈의 법치주의는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을 그렇죠. 윤석열의 보수와 한동훈의 보수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내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서 배회하다가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완벽한 결별은 아직 없었던 거죠. 지금 다 끊어냈다고 보기에는 좀 완벽한 결별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처럼 왼쪽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똑같아. 초록의 동색이야. 정체성 기준으로 정체성 기준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런 뭐 네.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이 보기에는 배신자.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체성 혼란이 있는 거예요.